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의 의정 갈등까지 겹치며 이 소아과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의사가 없어 아이들 진료를 보기가 어려운 게 이 요즘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소아과를 연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곡성군 옥과 보건지소. 이른 아침부터 소아청소년과 앞은 진료 대기자로 가득 찼습니다. 양수민님. 이곳에선 지난달 27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소아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녀야 했던 부모들은 마음이 놓입니다. 비용을 증가하려면 여러 번 봐야 돼요. 거의 왕복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가까우니까 일단 애가 아파도 엄청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진료는 광주의 한 소아과 전문의가 비번인 날 와서 보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의사 인건비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라는 이유로 해서 소아과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남 영암군도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소아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추가 출산까지 고려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소아과가 있으니까 내가 좀 한결 편하게 둘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영암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산후조리원도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 경남에서 지난해 11월 행복지킴이단이 출범했습니다. 민간단체 회원들과 한전, 우체국, 편의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직원들이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의 한 주택. 마당과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서 쓰레기를 드러내고 방에 쌓인 폐지도 모두 밖으로 꺼냅니다.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15톤. 이런 심각한 집안 상태를 처음 발견해 군청에 알린 이는 바로 경남 행복지킴이단 회원이었습니다. 옆에 창문이 하나 있길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닭을 키우고 지가 막 여러 마리 같이 닭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후 공무원들이 끈질기게 주인 남성을 설득해 청소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남성의 사회 복귀도 도왔습니다. 모두 행복지킴이단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무원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우리 복지 전달 체계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게 행복지킴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우체국 집배원, 전기요금 검침원 등 3만 1,000명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 16,848건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 대출 제도라든지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우리 도민들의 긴급 구제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려는 모두의 의지와 관심이 위기 가구 발굴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곤충은 최근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곤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곤충을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 폐사율을 줄이는 스마트팜이 개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다루 기자가 설명합니다. 도마뱀이 곤충을 받아먹습니다. 이곳에서 분양되는 파충류 대부분은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먹지만 최근 귀뚜라미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뛰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작년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제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객분들께 귀뚜라미를 공급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귀뚜라미를 키우기 위해선 섭씨 30에서 32도, 습도 60에서 80%를 맞춰줘야 하지만 수작업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고 바이러스 노출 우려도 커집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충 스마트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개입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귀뚜라미 생육에 맞는 환경을 알아서 맞춰주는 겁니다. 채집 시기도 정확히 예측해 폐사율을 10에서 20% 정도 줄였습니다. 성장 상태를 감지를 하고 온습도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귀뚜라미의 성장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귀뚜라미 같은 곤충은 최근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식품 원료나 환자식, 파충류 사료 등 활용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소와 돼지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아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탄소 감축 효과가 매우 큰 세계 곤충 시장 규모도 지난 2010년 1,500억 원에서 올해 2조 원대로 급성장하면서 스마트팜 시설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로봇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로봇 배달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주인이 가게 앞에 있는 네모난 상자에 커피를 담습니다. 바퀴가 달린 바구니 모양의 배달 로봇입니다. 목적지는 300m 정도 떨어진 판교역 광장. 시속 3km로 이동하며 장애물을 피해가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췄다가 파란불이 켜지자 이동합니다. 배달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이야, 신기하네. 네. 빨리 왔어요. 판교역 주변에 투입된 배달 로봇은 6대. 지난해 말부터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인도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무리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래 제가 봤는데 보니까는 뭐 이용하는 데서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주문자는 시의 지원을 받아 건당 500원의 배달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업주는 무료입니다. 컨트롤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다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배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자체 가운데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 건 성남시가 처음입니다. 로봇 산업을 첨단 기술을 시민들이 접하고 또 이러한 산업 발전에 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서현역 주변에 배달 로봇 4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 세종의 한 수목원에서 이 최고의 감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분재 100여 점이 특별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90이 넘은 설립자가 평생 모아온 분재를 일반에 공개하는 건데 이 민간 수목원에서 분재 전시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적송의 두꺼운 껍데기가 마치 거북이 등판 같습니다. 구불구불한 굴곡에는 1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겨낸 강인함과 역동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얀색 줄기가 나무를 감싸 마치 구름에 떠 있는 형상처럼 보이는 진백.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며 분재로 길러졌는데 거쳐온 세월만 210년에 달합니다. 세종의 한 수목원에서 수백 년 된 진귀한 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분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시는데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또 한 차원 높은 어떤 그런 작품도 보여드리고 이번 전시회에는 90이 넘은 수목원 설립자가 평생 모아온 분재 450점 가운데 나무 모양이 빼어난 100여 점을 선별해 선보입니다. 대부분 100에서 200년이 넘은 분재로 국내 분재 가운데선 최고의 감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분재에 눈을 떠가지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분재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도 살지 몰라도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정성을 다해서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에 2차례씩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남한강 주변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남한강이 관통하는 여주시는 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로부터 이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는 등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이충우 여주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강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 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인가요? 네, 이곳은 우리 여주시가 운영하는 수도권에서 제일 유명한 금은모래 캠핑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여주시는 남한강이 있어서 그 깨끗한 물을 지키려고 많은 규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강을 이용할 줄은 모르고 바라만 보고 살았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강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래서 강변 주위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규제를 까다롭게 좀 했었지만은 지금은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곳 우리 금은모래 유원지 여기 개발하고 또 시청 맞은편에 있는 오악 둔치 시민공원 개발하고 있고 또 강천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면에 이포대교 밑에 있는 당남리섬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부 공원 조성을 완료했거든요. 이곳을 좀 더 리모델링하고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놀러 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출렁다리가 금년 말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출렁다리 중에서 강을 횡단하도록 설치해 있는 것은 우리 이곳이 처음일 것 같고 또 연장도 535m로 매우 깁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출렁다리와 더불어서 인근에 우리 신륵사 관광지하고 연계 개발해서 지금은 일부 잠시 다녀가는 관광지였다면 와서 좀 쉬고 하루 정도는 묵어가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악 둔치 시민공원에 이번에 물놀이장을 임시 개장을 했는데요. 한 20여일 동안 14,000명 이상이 오셨어요. 그래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좀 더 시설을 보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여주에서 여주 강물을 하루에 최대 57만 3천 도를 용수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에서 여주물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주가 많은 규제를 받고 살아왔던 사항과 또 여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 해결, 또 대기업과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 또 SK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는 일부 규제와 또 SK의 협력업체를 여주에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해서 지금 여주에는 우선 기업을 유치하려면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16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가 완공이 돼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최소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여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여주에는 외지에서 1년에 오시는 분들이 한 1,700~1,800만 명이 되시는데 그분들을 좀 도심 지역으로 좀 오게끔 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정책.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신세계 7시 아울렛이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일부라도 우리 원도심 지역에 오실 수 있게 하는 바우처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여주에는 골프장이 21개소가 있어서 1년에 220만 명 가깝게 운동하러 오시거든요. 이분들도 오셔서 골프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여주 농산물도 이렇게 사가실 수 있도록 여기도 또 바우처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과 같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어쨌든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상생 방안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하시는 더본코리아가 여주에 참여를 하게 돼서 아주 참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예산군 같은 전례가 있잖아요. 그분이 가서 성공을 한 게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주도 곧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경제가 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K 관련 기업 유치도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 이런 게 잘 되고 있어서 후반기에는 계획했던 일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주가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가 됐다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성원을 받아서 더 멋지고 행복하고 정말 와보고 싶고 그런 여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흘간 북촌과 서촌 일대에서 2024 서울 한옥 위크를 개최합니다. 서울 한옥 위크에서 서울의 오래된 도시 풍경과 일상 터전으로서의 서울 한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한옥 투어와 체험을 통해 2000년 역사의 도시 경관을 더욱 매력 있게 만들고 전통 주거문화 브랜드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